첫 번째 그 사인물 관련해서 발표해 주실 꿈따 박영철 대표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소자본 창업 협회 조직장을 맡고 있고 지금 꿈따 그 디자인하고 사인하고 이 대표를 맡고 있는 박영철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그 공유 토론에서 연락을 받기를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인에 관련된 거나 이렇게 간판에 관련된 건 강연이 없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저희가 지금 소자본창업 협회 저희 회원들이 지금 한 4만에서 5만 명 정도 되는데 유일하게 간판이나 사인에 관련된 거에 대한 강연이나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 이런 게 한 번도 시행돼 본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왜냐면 그 말 그대로 지금 제가 여기 저한테 지금 연락이 와서 그냥 포럼이니까 원초적인 초심으로 말한다면 자유롭게 얘기하고 토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제가 조금 오랫동안 보니까 저도 지금 이것 때문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한 20년이 좀 넘었더라고요, 벌써.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사업자상으로도 보면 실질적으로 98년도서부터 제가 사인을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온 브랜드는 뭐 말로 할 수는 없지만 일단 SPC는 저희가 다 했었고요. 현재 여기 좀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여기 후원사가 이제 피자알볼로 하더라고요. 피자알볼로도 저희가 300점프를 다 한 것 같고 일반적으로 조금 오랫동안 해오던 일들에 대한 브랜드들을 제가 이게 자그맣지만 다 했고 그 다음에 소자본 창업에 관련된 위생교육시 한 3만 매장 정도를 제가 소자본을 했었던 부분의 디자인하고 사인 쪽을 제가 맡아서 해왔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한 20, 30년을 해도. 근데 오늘은 제가 사인을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려서 오신 분들한테 정확하게 잘 전달을 해서 이 지식 공유에 대해서 서로 좀 같이 배우고 갈 수 있는가 고민을 한 2, 3일을 했는데 유일하게 저희가 인테리어나 사인이나 또 그 관련된 부분 창업하실 때 시작하실 때 실질적으로 사인은 하나의 소품에 불과하다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결국은 마지막으로는 처음과 끝이라고 제가 시작을 해요. 처음 시작할 때 외면한 게 마지막엔 결국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게끔 하는 게 또 사인이고요. 실질적으로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또 사인이고 또 사인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보면 이거 또 안 되냐? 제가 넘길게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굉장히 충실하게 잘 준비해 왔는데 화면이 잘 안 보여서 저도 처음 제가 24년 만에 이 사인이라는 걸 한번 이렇게 레포트식으로 한번 정리를 처음 해봤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제가 보여드려야 될 게 처음부터 하드웨어를 먼저 얘기를 하셔야 되나 소프트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되는지 예, 제가 사인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회사가 예, 꿈다가 이렇게 보통 여기 와서 말씀드릴 때 여기 시장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인에 관련된 부분을 잘 아시는 분들 계실 거고 또 현재 지금 진행하시는 일들 중에서도 사인을 관여를 하셔서 좀 업무를 보셨던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다행스럽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는 사인과 디자인과 창업과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준비물과의 관련된 부분이 모조리 하나예요. 제가 봤을 땐 사인은 제가 봤을 때 넘어가요? 네, 넘어갑니다. 자, 두섭지만 하나씩 먼저 법적인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좀 너무 까탈스러우니까 간단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저 보시면은 저희 사옥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다행히 제가 이걸 권유를 받았을 때
유일무이하게 그나마 얼마 안 되는 사인이나 디자인 쪽에서 조금 그나마 좀 성공한 사례의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직원들은 총 지금 19명이고요. 디자이너는 6명이고, 그 다음에 작년, 재작년 소상공인, 쉽게 얘기해서 창업 하시는 소상공인들만 저희가 경기, 수원, 서울까지 해서 한 450개 점포를 했어요. 네, 그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아름다운 간판거리라 그러죠. 경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사인에 관련된 디자인이 이렇게 다양해요. 안 보이시나요? 실내 사인, 사무실, 인포메이션, 현수막, 윈도 사인, 실사 글자 커팅, 뭐 시트 그래픽, 현수막, 엠보 해서부터 해서 용어들이 굉장히 익숙한 용어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중에 저희가 이 건물 하나를 들어갔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76개가 다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인테리어를 하실 때 평당 100이든 120만 원이든 150만 원이든 얘기를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분도 어느 분 하나가 이렇게 보면 사인에 관련된 부분에 독조적으로 얘기하실 때는 7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무조건 깎으시더라고요. 300만 원에 할 수 없냐, 200만 원에 할 수 없냐. 제가 그래서 저희 회사 로고가 뭐냐면 MMM입니다. 머니, 마인드, 그러니까 미닛입니다. 상대에 따라서 돈을 많이 주면 창의가 나오고 마인드가 나오는데, 마지막 미닛이 뭐냐면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할 때 그 사람 마인드가 초를 달리냐, 그거 좀 사인은 지금 이틀이면 되니까 바로 와서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건 뭐 별거 아니니까 하면서 한 이틀이나 3일 내에 모조리 다 완성을 해주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걸 거꾸로 얘기한다면, 저희 사인물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창업을 하시거나 본사를 운영하시거나 협업을 하실 때, 협업이라 그러죠. 협업을 하실 때 그분이 MMM 중에 마지막 미닛, 시간과 초를 다투는 얘기를 하시면 저희는 마인드가 없어지고 앞에 자가 가요. M이. 또 개인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소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마인드, 중간에 두 번째 단어에 M이 마인드가 들어가게 되면 창의성을 발휘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머니가 조금 올라가지만 시간을 주셔야 돼요. 근데 시간은 절대 제가 100에 99분을 봐도 시간을 주신 분은 한 분도 없으세요. 세 번째로는 이제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이 문제인데, 회사 대 회사 상대하는 거죠, 이렇게. 회사 대 회사 상대를 할 때는 일단 브랜드라는 게 뭐냐면 정해져 있는 사각. 우리가 말하는 사인에서는요, 이렇게 디자이너들이 뭐라 그러냐면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프레임. 우리 보통 프레임이 사각이냐, 원형이냐, 뭐 이렇게 모양을 내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잖아요. 프레임이 정해져 있는 거는 되게 저희가 일하기가 얼마나 엄청나게 편합니다. 사각의 프레임이나 이미 본인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프레임을 저희한테 제시할 때, 사인은, 아니면 소비자나 일반적으로 개인이 창업을 하실 때, 간판을 하실 때 본인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정해진 사각의 프레임을 제시할 때는 되게 안정적이죠. 그리고 위험성이 없어요. 뭐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수직성이고, 그래놓고 다선다형이 돼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옳다, 그렇다, 틀렸다, 아니다. 사각에서 어떻게 변형이 되겠어요, 사인이. 그러다 보면 가장 저희가 부연적으로 얘기한다면 가장 힘든 사람이 뭐냐면 이 다양성 프레임을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브랜드서부터 개인이나. 아예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사람, 저희도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양성 프레임을 제시하는 분들은 저희가 생존을 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무나 선택의 다양성이 가다 보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창의성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되게 다양성에 있으면서도 풍부해져요, 아이디어들이. 근데 대다수 또 여기에서 부연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짜여져 있는 단 하나의 12개, 20개든 5개든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단점이 협업이 없으세요. 그래서 오늘 간판을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본인들이 지금 저한테 두 번째 마인드가 이 간판을 제작을 하거나 간판을 만들거나 간판을 아이디어를 낼 때 그 중에 이제 마지막에 그게 하드웨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는 뭐냐면 어떤 이름을 지을 건지 보통 고민이 많으세요, 되게. 요즘 트렌드라고 저한테 이렇게 와서 트렌드가 어떻게 되냐니까 트렌드라는 건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한 달에 보통 400에서 300에 400개 정도의 간판이 나가요. 그 중에 2017년, 18년, 19년이 달라졌어요. 되게 슬픈 결과지만 점점점 간판이 작아지고 있어요. 되게 스몰하게. 그리고 업종별로 굉장히 뚜렷하게 개성이 강해지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나가고 있는 게. 여기서 말씀드리는 프랜차이즈라는 개념으로 말하는 브랜드는 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브랜드는 선택이 여지없이 본인들이 여기서 말하는 본인들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뭐 생존, 선택, 다양, 창의력, 풍부함, 다양성을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하신 다음에 그 결과물을 내놓고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다양성이 없이 획일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안 하는데 문제는 개별적으로 상품을 만들거나 상호를 만들거나 어떤 그 부분에 자기가 창업을 할 때 처음 간판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이름에 대한 고민은 안 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 자기의 품목이 어떤 걸 파는지 안 파는지에 대한 고민도 안 한 상태에서 간판 이름을 지으시는 분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자기 성격이나 성향, 생김새, 모양에 따라서 간판을 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털, 모식당 뭐 이런 식이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면 조금의 일시적으로 99%의 전문가가 아닌 1%의 전문가를 믿고 그분에 대한 모든 획일적으로 따라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희는 저희가 전문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독특하게 제가 20년간을 모든 브랜드에서부터 소규모서부터 소창업부터 탑 브랜드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해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문득 생각나는 게 어쩜 이렇게 맥도날드 간판을 저렇게 잘 만들었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고심히 생각해 보니까 되돌아보니까 롯데리아나 맥도날드나 뭐 이런 파스쿠찌나 뭐 예를 들어 스타벅스나 보면요 모양이 없어요. 잘 보여요. 되게 멀리서도. 근데 거기를 들어가 저희가 그 일을 한 6년을 했는데 아 이게 잘 보이니까 이런 트렌드 간판을 만들었나 보다 했더니 그 안에 깊은 내막을 아는 데는 불과 한 2, 3년 이상 걸렸어요. 지속적으로 그 단어가 획일적으로 보이는 크기를 계속 우리 소비자들한테 세뇌를 시키고요. 어느 순간에 그들은 M자 하나만 띄워놓고 100만 명이 봐도 M자만 보면 맥도날드가 됐고요. 저 멀리서 봐도 롯데리아나 L자만 보면 되고 BBQ는 할아버지만 떴다 그러면 전부 다 BBQ인 줄 아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상호에 대한 개념이 사라졌어요. 근데 개인들은 저희가 지금 일을 하면서 이 간판 사인을 하면서 가장 독특한 망하는 지름길로 가시는 분들이나 대체로 안 되는 분들을 제가 성향을 이렇게 가서 제가 하다 보니까 걸기도 하지만 뜯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희 회사가. 뜯는 확률이 가장 저희 그 창고에 가장 많이 쌓여있는 간판들을 보면 저도 알아볼 수 없고 상대방도 알아볼 수 없는 굉장히 성형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어찌나 멋을 많이 내서 그 글자를 저렇게까지 펴놓을 수 있는가 라는 생각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밑에는 카페인이 하면서 밑에 설렁탕 붙어 있는 집도 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나가다 보시면 저희가 지금 철거하고 있는 게 신선 설렁탕 같은 게 지금 여기는 포럼이니까 어떤 특화 상품을 지정을 해도 여기는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뭐 돈을 목적으로 해서 모인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지는 부분들을 보면 이게 저희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약간 좀 헷갈리기는 해요. 피자알볼로 후원 사는데 피자알볼로 안 넣으려겠는데 우연찮게 들어가서 어떻게 그죠? 자 보시면은요 제가 엊그저께 한번 저희 직원들하고 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을 작업해가지고 작업한 게 있어요. 상호되면 안 되죠? 나름의 그래도 큰 회사라고 하는 브랜드가
이 로고를 하나를 발행을 해서 저희한테 던졌는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다. 모금 이니셜이 저희가 파리바게트나 SPC 거를 제가 16년째 하고 있는데, 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빵. 묵음. 빵이에요, 빵. 그래서 빵이라는 건 줄 알고 저희가 앞에 때 땡땡빵이라고 돼 있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일 동안은. 전화가 왔어요. 왜 간판 안 다냐고. 왜 아직 글자가 다 오지 않았는데, 우리끼리 이제 직원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얘기하시길, 아까 말씀드렸지만, 참고로, 저희는 본의 아니게 지금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불편하지 않는 건물에서 저희가 지내게 됐어요. 그 층에서 저희가 모여서 생각하기를, 설마 빵이겠나. 빵이면 너무 불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단 가는 차비도 안 나올 거고. 진짜인지 아닌지 알았더니, 빵 대신 앞에 쌍비읍의 밑에가 빵자가 빵이 붙어 있어요. 이게 누가 봐도 빵이에요. 근데 실내로 보면 대치동에 있는 대리점이 지금 거의 2시쯤이면 로그아웃 된답니다. 그 자체가 매장이. 아, 이게 정답이 없더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쭉 지금부터 이제 풀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인물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지켜야 될 기본적인 삼각이라고 해요. 저희 업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인을 디자인을 하면서 사인을 자기 가게에 붙이고자 하고 브랜드를 만들 때, 로고를 만들 때, 시작할 때는 아까 말한 사각 프레임도 좋고 오각 프레임도 좋고 팔각 프레임도 좋으신데, 삼각, 적어도 보시는 바와 같이 측면과 입면과 평면은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삼각이 인테리어에서 말하는 거하고 저희 사인에서 얘기하는 도면은 달라요. 자, 보시면 여기 현재 상태에서 천정을 2분의 1로 잘라서 천정을 날려버리는 상태의 밑을 보는 게 인테리어에서는 평면이라 그래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잘라도 안 되잖아요. 그죠? 자, 보면 저 아래에 세워져 있는 것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자르면 안 된다라는 건지. 가까이서 안 되나? 나는 잘 보이는데 이렇게 여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자,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생각을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이 사인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했던 것만큼 되게 광범위하세요. 자, 크게 맥락을 나눈다면 사인은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게요. 이제 원초로 돌아갈게요. 사인을 크게 나눈다면요, 우리는 실내외 사인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사인하는 사람들이 외적으로 지금 보이는 부분들이 전부 다 실내세요. 이게 실내.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이는, 바깥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실외입니다. 간판, 흔히 말하는 간판이라 그래요. 자, 간판에서 보시면 다 익숙하시죠? 지금 이게 좀 실루엣은 보이시죠? 잘 선명하게는 보이지 않지만. 자, 여기 있는 분들이 제가 설명하기가 너무나 힘든 게 이 점이에요. 저희가 직원들한테는 그 회의할 때 항상 얘기할 때, 맨 위에 있는 건 빌보드. 누구나 잘 아시잖아요. 두 번째에 걸쳐져 있는 게 채널. 그죠? 저 밑에 있는 카페 파스쿠치는 저희가 처음으로 조명 넣는데 벽부형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저 분홍색처럼 생겨 있는 게 판류라 그래요. 이게 판류라는 게 뭐냐면, 그냥 뭐든지 쇠 붙이든 문자든 뭐든 면에 붙는 거, 이걸 지금 두 가지로 보이셔야 돼요. 인테리어에서 표현하실 때 판을 붙여놓으면 법적으로 사인이 아니고요, 내가 붙이면 사인이 돼요. 그래서 처음 창업하실 때 아니면 가게를 매장을 내실 때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이 면에다가 보통 1층에 보면은 전부 다 전면을 막잖아요. 막아서 착탈되는 모든 사인물은 전체가 사인이에요. 근데 인테리어에서 먼저 붙여놓고, 법률적으로 상당히 좀 허점이 있는 부분이 지금 잠깐 중간에 끼는 겁니다. 저희 어쩔 수 없어요. 이 대화 내용 자체가 저희 인테리어에서 하는 것처럼 쭉 설명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단어 설명하기에는 좀 굉장히 난해해요, 이 사인이. 그래서 간간히 말씀드리는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가게 매장을 오픈해서 인테리어를 들어가면
전면부에 관련된 상반을 다 막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안 찍어 놓으세요. 안 찍어 놓고 문자가 붙거나 글자가 붙거나 채널이 붙으면 전면이 다 쌓입니다. 그럼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법적으로 왜 철거를 당하거나 아니 문제가 소수에 굉장히 많은 벌금들이 지금 부과가 되냐면 80% 미만이에요. 법적으로. 내변에 글자가 80% 내부로 들어야만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파사드는 어떻게 되냐? 이게 인테리어에서 건축가에 가셔서 경관으로 해서 먼저 내가 아름다운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치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벗어납니다. 근데 내가 내 모양을 내기 위해서 그냥 치부한다라고 한다면 800밖에 인정을 받게, 800이면 80cm밖에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걸 철거를 해도 문제고 철거를 하지 않는 문제고, 그래서 간혹 지나가다 보시면 길거리에 굉장히 큰 간판이 땅바닥에 누워있는 경우가 가끔 있으세요. 이거는 이제 강제로 버티다가 철거를 당해서 땅바닥에 누워있는 간판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소소한 부분들을 주의하지 않으시면 문제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전면에 봤을 때 저 미소야 간판 보면 일단 법적으로는 간판이라는 건 바깥의 전면과 측면 법으로 인정하길, 자 보면 이것도 굉장히 난해한데요. 이쪽에 도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쪽에 도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두 개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도로인지 지나가는 사람길인지 구분이 못해서 보시면 그땐 인정을 못 받으세요. 일단은 차가 가야 돼요. 차가. 자동차가 지나가야지만이 이걸 전문적인 용어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곡각이라 그래요. 그게 됐을 때는 두 개가 인정이 되는데, 자기 매장을 처음에 선택을 하실 때 내 매장이 곡각인지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길인지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인지 구분도 못하고 일단 어이 장땡이다, 이거 간판 두 개 갈 수 있다, 두 개를 달아놔라 했을 때 하나는 띄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보면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중간에 잠깐 낄게요. 자 저희 5개 광고물에 대한 거는 조금 좀 지루하시더라도 하드웨어적인 부분 하나만 설명하고 갈게요. 약간 빨리 얘기할게요. 지루해요. 이거는 내가 봐도 맨날 봐도 지루해. 벽면, 돌출, 지주, 입간판, 현수막, 에드벌룬, 벽보, 전단, 공공, 선전탑, 아치, 창문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특정 광고물 같은 신고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대략적이죠. 보통들 보면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은 신고를 안 해도 되고 마음대로 달아야 되는데 5제곱이 몇인지 모르잖아요. 보통 내 건물에 지금 5제곱인지 8제곱인지 10제곱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간단하게 얘기해서요. 그냥 우리가 흔히 상대로 5m 미만, 누가 봐도 좀 작아 라고 하는 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으세요. 그건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닥 그렇게 짠재를 걸지 않고 타치를 안 합니다. 제일 많이 싸우시는 데가 뭐냐면 4m 미만의 지주간판 달 때예요. 내 앞마당의 지주가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를 모르세요. 내 땅이면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돈을 들여서 그냥 지주부터 달고 보세요. 저게 조명이 들어가도 되는 건지 비조명으로 가도 되는 건지, 저 분할을 해서 두 개로 나눠야 되는지 세 개를 나눠야 되는지 구분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간단합니다. 그냥 지주나 신고 대상 게시물은요, 무조건 광고에 관련된 거는 너무나 가까이 있으세요. 돈도 안 들어가요. 딱 3,000원에서 5,000원만 밖에 안 들어가시는데 안 가세요. 제가 위생교육을 할 때 교육을 하잖아요. 그럼 한 300명 정도의 그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해서 제가 위생교육을 해요.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말들이, 제가 지금 인테리어하고 사인물을 좀 시공을 했는데 왜 자꾸 인테리어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사인에다가 덧방을 치고, 그 다음에 이게 불법인지 아닌데 분명히 불법이라고 안 했는데 옆집은 괜찮은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이런 말들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앞집, 뒷집, 좌우측 모조리가 하나도 관계가 없이 다 달려 있는데 왜 나만 불법이라고 신고가 들어갔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많이 하세요. 저희한테 오셔서. 이건 뭐 좀 자꾸 촬영하니까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요.
정말 재수없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법적으로 말한다면, 누군가, 이게 조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좀 속된 말로 해코지를 당하신 거고요. 그래, 그러면은 그 옆집을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으세요. 다 일일이 다니면서 사진을 찍으면서 다 신고를 하신 분 계세요. 정말 얼마나 정성스럽게 신고를 하시는지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거 디자이너를 하셔도 되겠더라고요. 그 스마트폰 기능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그 스마트폰 기능에 사진을 찍어서 이 부분 하고 저희가 하드웨어를 하는 사람보다 더 디테일하게 아주 꼼꼼하게 그 불법적 부분을 다 지적을 해가지고 신고를 하세요. 구청은 그걸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가는 보편적으로 저희가 들어가실 때 단독 상가냐 연합 상가냐 아니면 그 상가 내에 있는 부분들이 분양 상가냐, 분양 상가는 소유주가 다 개별적으로 있기 때문에 어쨌든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개별적 광고물을 답니다. 또 단독 상가 같은 경우는 주인한테 얘기 들었는데 뭐든지 마음대로 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달았어요. 그 다음에 연합, 쉽게 해서 오피스텔이나 관리 사무실에 비슷한 5층, 7층, 12층 관련된 건물들에는 누구한테 물어보진 않았는데 여기서 흔히 하는 말로 내가 먼저 다는 사람이 장땡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심하게 새벽 3시도 달아달라는 사람도 있고요. 남보다 빨리. 근데 그게 엄청나게 빨리 갔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선거 저희가 현수막을 달러 다니지만은 하루는 오늘이 넘어가지 않고 달라고 하는 얘기가 12시더라고요. 새벽 1시에 가도 늦어요. 이게 광고물에 관련된 부분의 욕심은 무궁무진하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인테리어를 시작하실 때부터 원칙 욕심을 내시든지 왜 전부 다 남들 다 달고 난 다음에 깔끔하고 타일이 너무 잘 됐네. 어머 너무 멋있어 이뻐. 이건 이제 문만 열면 손님들은 대박으로 들어올 수 있어. 근데 전화들 오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헝그리가 어디냐고. 그러면 자기가 실수가 첫 번째는 그 인지 사인. 여기서 이제 하나씩 용어가 제가 던져 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오는 방향과 지시와 어디로 가야 될지는 인지 사인이라고 그래. 그걸 인지 사인에 대한 방향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옆집에 있는 같이 설렁탕집하고 갈비탕을 냈는데 옆집 설렁탕은 맛이 더럽게 없는데 손님이 무지 많아요. 왜 그런가 하고 생각해 봤는데 전혀 자기도 모르고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걸어가다 보니 옆집 아저씨는 에어 간판을 바깥에다 벌써 3개씩 내놨더라고요. 인테리어도 내가 더 잘 됐고 맛도 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에 뭐 나름의 진짜 누가 봐도 빚은 뭐 전기 뭐 해가지고 진짜 돈이라는 돈은 지금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뼈골 빠지게 다해서 투자를 하신 분이 있으세요. 거기에서 말하는 흔히 말하는 외부에 내놔도 돼도 법적으로 하자가 걸리지 않는 물건들을 내놓을 수도 있었던 부분을 놓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장사를 하시는 데 있어서 지장을 많이 받으시는 분도 있으시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원초적으로 돌아갈게요. 다시. 그러면 언제 간판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써있는 사인의 종류에 관련된 부분에 실내, 사무실, 인포, 현수막, 윈도우산, 실사, 걸작, 커팅 다 한 번쯤 들어봤음직한 단어들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겪게 되면 내가 이 단어를 써가면서 일을 시키실 수 없잖아요. 그죠? 그냥 여기에다가 그 그림 하나 붙여주고요. 여기에다 글자로 밥집 이렇게 넣어달라고 그러고 인지사인이라고 하는 게 본인이 화장실은 모르는데 딸내미 아들내미가 화장실을 못 찾아요. 그랬을 때 손님도 못 찾겠구나 할 때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뭐냐면 화장실 하고 화살표를 꺾어서 좌우로 해서 이렇게 디귿자로 만들어주세요 하는 게 인지사인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스텐실, 차량 랩핑, 표찰. 차량 랩핑은 아시고 스텐실은 뭐냐면 지금 이제 보통들 인테리어에서 표현하는 거하고 섞을게요. 사인에서 말하는 거는 절대 스텐실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근데 이 스텐실이라는 게 뭐냐면 이 원래대로 하는 대로 스텐실은 사인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장, 한마디로 해서 이렇게 페인트를 칠하시는 분들이 빈티지하게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지나 아니면은 문자나 성형을 이렇게 갖다 붙이면 보기가 싫으니
영원히 탈색이 안 되고 변하지 않는 걸로 해서 아예 손도 대도 못하게 그냥 벽에다 페인트로 글자를 박아주세요 하고 가만히 제가 이 문건들이 계속 수주가 들어오길래 저희가 도로 표지판이나 도로를 하거든요. 보통 죽으라고 바닥에다가 저기 오창에 가는 길에 3km를 바닥에 이면 사인에다가 도로 표지판을 붙이면서 바닥에다가 칠을 하고 막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소비자들이 가게 벽에다가 시트지를 붙이고 거기다 페인트 칠로 죽으라고 손가락으로 때려가면서 또 주문도 다양해요. 굉장히 100년, 200년 된 것처럼 빈티지하게 표현해 달라는데 찍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도대체 내가 찍으면서 이게 100년이 된 건지 50년이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공한 확률은 대체로 보니까 짜증나서 찍기 싫어서 귀찮아서 어떤 땐 못 찍었는데 그게 막 굉장히 칭찬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 너무 투박하게 빈티지하게 잘 찍었대요. 그리고 이분은 좀 신경 써서 해줘야 되겠다 해서 진짜 디테일하게 정말 정성스럽게 팔뚝이 무너지도록 찍어줬어요. 저한테 하는 말이 저희 직원들한테 날라오는 크레임이 뭐냐면 아니 무슨 스텐실을 이렇게 정확하게 찍을 것 같으면 페인트로 문대지 누가 이렇게 툭툭툭 쳐서 하는 빈티지 느낌이 하나도 안 나게 이따위로 해놨냐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컨셉 잡을 때 주의할 게 한 번 찍으면 지우지도 못하고요. 뺏겨지지도 않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봅니다. 거기다가 조그만 다른 색깔로 콩도 찍어보고 별게 다 찍어봤는데 아, 이 스텐실은 사람 잡는 거구나. 그래서 그걸 스텐실이라고 그러고요. 배너 열린 액자, 족자봉, 뭐 롤브라인드, 5개 광고에서 아크릴, 아릴 간판, 뭐 아파트 사인, 모델하우스 사인, 경관 조명, LED 갈바 다 같은 말입니다. 이걸 통틀어서 5개 사인이라고 그래요. 여기 스탠드 사인, 아크릴 간판, 포인트 간판, 돌출 간판, 네온 사인, 에어 간판. 이게 현재 우리나라에서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다 옳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한테도 오랫동안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 365일 하는 일이 대체로 거의 한 7, 80%는 또 공통적으로 부딪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번 오다가 오늘 처음으로 정리를 해본 겁니다. 지금 부지런히 그린 겁니다. 이게 지금 죽으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눈에 내가 설명하지 않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한 아이디어가 그래 그러면 우리 건물도 자랑할 겸 그냥 이렇게 여기다가 한번 센테랑을 한번 잡아가지고 한번 그려보자라고 한 게 이게 지금 제가 봐도 이해가 탁탁 와닿더라고요. 그죠? 이해 안 오세요? 잘 안 보이세요? 여기 보시면 많이 보시는 게 에어죠? 뭐 다른 데 가보면 이렇게 뭐 레이저도 있더구만. 근데 저 빌보드 채널 창문에 붙인 창문 사인 아까 설명했죠? 창문 사인 예? 뭐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저기 미소야 부는 건 저 판료. 그 다음에 파리바게뜨 거를 옛날 걸 붙였어요. 제가 근래 거 붙이면 또 저작 뭐 어떠고 저거 뭐 또 얘기할까봐 옛날 거 붙었어요. 저 유리 면에 붙어 있는 거 면. 그죠? 선명도 없어. 진작 알려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입간판이죠? 요거. 그리고 이 차량. 요건 또 제가 한우수 거, 뭐 한우수 거는 모르시겠지만, 창동의 한우수 거는 모르시겠지만, 그 차를 덧방을 해서 아주 아작을 냈어요, 제가. 요거 하나. 에어 간판, 이게 지주 사인. 크게 그렸어야 되는데, 너무 크면 얘가 올라가면 4층, 5층 올라가서 불법인데, 제가 불법 조장을 할까봐 고만하게 해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붙어 있는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빌보드, 그 다음에 요렇게 창문 사인, 그 다음에 요게 벽부형 채널인데 가끔씩 요 사인을, 요 사인물 같은 게 2층에 들어가시는 분이 요런 바가 보기 싫어서 글자만 넣어주세요 라는 분 계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벽을 뚫어야 되는데 건물 짓기 전에는 가능한데 그리고 건물주도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우리 20년 동안 시공하면서 내 건물 구명 30개 이상 3파이로 뚫어라는 허락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요거는
요걸로 할게. 경남은행 거 했었는데, 경남은행 거 이거는 돌출 간판이 프렉스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근래 앞으로 트렌드가 어떻게 되냐고 다시 한번 또 돌아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간판은 제가 지금 대체로 60, 70% 이상이 들어가는 게 요즘 한글화가 너무 많아요. 이 한글 간판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래. 이게 일종의 5개 광고에서 광고, 이게 경관 조명을 하면서도 그 영향도 있겠지만, 일단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대체로 예전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라고 할 수 있어요. 저희는 그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60년대도 했고, 70년대도 했고, 80년대도 했는데, 70년대 제가 간판할 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다. 그냥 우리가 얘기하거나 정보를 주거나 정보를 받아들이는 쪽이었어요, 다. 그냥. 이 80년대 같은 경우는 다양해지기 시작했어요, 조금. 막 아주 복잡해졌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90년대쯤 들어서부터 지금까지 2000년대까지 지금 비교를 해보면 간판들이 되게 독특하게 변했습니다. 가로형이 아니고요, 세로형으로 변했어요. 이렇게 표현이. 그래서 저희도 그것도 한번 또 저희가 이제 소상공인 들어가서 저희하고 같이 연구하는 디자이너들하고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왜 갑자기 모든 표현하는 사인물들이나 디지털들이 왜 갑자기 전부 다 세로 가로형 표현을 안 하고 세로형 표현을 하지 그랬더니, 예전에는 저희가 사인물 들어가기 전에 디자인할 때, 디자인 컨셉을 잡을 때, 색타를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전부 다 예전에는 TV나 뭐 이게 다 가로형이었어요, 인식이. 요즘은 쟤도 지금 나이가 이제 있으니까는 좀 이런 얘기하면 좀 뭐하죠. 요즘 애들은 전부 다 스마트폰도 잡아뜨리고서 세로로 본대요.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세로형이. 지금 김포나 아니면은 지금 인천공항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인물들, 저희가 지금 도로 휴게소에 들어가는 사인물들도 들어가는 대체로 보면 다 세로형으로 바뀌세요. 그리고 영문을 많이 안 쓰시고 한글로 가는 트렌드가 많아지시고요. 그 다음에 표현에 대한 면은 많아지는데 그 글귀나 표현 글귀에 대한 광고물은 작아지세요. 이걸 속된 말로 어떠냐, 예전에는 파스타나 좀 약간 셰프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간판들을 만들 때는 요만한 거 있었어요, 다. 간판은 요만한데요, 이 면은 이만한데 간판은 요만해요. 일단 저희도 달면서 뭐라 하겠냐면, 역시 마인드가 독특한 사람들이야 하면서 생각을 같이 맞춰가면서, 역시 요리사들이나 셰프들이나 전문직에 관련된 분들이 하는 사인물에 관련된 디자인은 역시 손가락만 해. 대체로 저희하고 좀 가깝게 지내지 않아야 될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요게 점점 트렌드가, 앞으로 나가는 전반적인 트렌드가 제가 판단해 보건데 작아집니다, 간판들이. 그러면 어떻게 얼마나 작아지냐면요, 그들 어떻게 작아져야지 되는지, 아니면 또 어떻게 작아져야지 괜찮은 건지라는 부분들을 저희 나름대로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재질도 중요해요. 간판이라 그러면은 일단 재질로 말한다면 어떤 재질이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지금 쓰고 있고 가장 쓸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거야말로 이제 독창성이라 그러죠. 창의성이라 그러는데, 재질에 대한 개념이 너무 고민을 많이 하니까 이 사인 쪽에서 고민한 하드웨어, 기술적 부분에 대한 기계들이 어떻게 발전했냐면, 자, 모든 재질에 관련 관계없이 인쇄가 됩니다. 접시, 나무, 여기 바닥에 깔고 있는 타일, 뭐 어떤 분은 600각짜리 타일을 들고 와서 여기다 바닥에다 예전에는 스텐실 찍어가지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에폭시를 발라가지고 했는데, 이런 장난을 하시더니 지금은 간단하게 1, 20분이면 전부 다 인쇄가 나와요, 타일에. 그러니까 굳이 내가 그것도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냐? 그렇지도 않아요. 외려 발라서 에폭시 치고 닦고 덮고 하는 그 인건비가 그냥 내가 들고 가서, 요즘 인터넷 잘 발달돼 있잖아요, 거기는. 그죠? 거기에다가 UV 평판 인쇄라는 단어 하나만 치시기만 하면 원하는 대로 다 인쇄를 다 해주니까, 왜 본인이 시트지 바르고 하는 부분에 연연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부분에다가 필요한 거에 대한 UV 평판 인쇄 하나만 맡기면 A3짜리나 이런 거 보면 정말 징글징글하게 싸요. 그리고 그 부분은 갖다 붙이는 것도 재질적으로 그 안에 접합 부분에 들어가는 용지들이 워낙 잘 나와서
간단하게 소화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 한번 제가 저만 얘기하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보통 제가 분명히 여기는 포럼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좀 강연을 하러 온 게 아닌데 강연을 하게 되고 또 소상공인들 상대로 해서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강연을 하라 그러면 하겠는데 그러면 좀 되게 범위가 넓어요. 장사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해가지고 한 30분 떠먹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좌중에 또 조금만 15분 지나면 또 조시거나 아니면 좀 지루하거나 그러면 그분들은 되게 재밌으세요. 지금 장사다 망한 사례를 하나만 들어줘도 눈을 번쩍 뜨세요, 다들. 근데 저희 오늘 주제가 뭐냐면 간판이잖아요. 일단 충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간판 사인에. 자, 간판은, 사인은 제가 물어볼게요. 한 분만이라도 아니면 누구든 한번 호응을 해주세요. 창업이냐, 인테리어냐, 마케팅이냐, 아니면 간판은 인테리어냐. 이 중에 이 간판, 이건 어느 영역에 들어가야지 된다고 생각하세요? 인테리어. 네, 또 마케팅. 그죠? 또 있으세요? 생각나시는 게 있어요? 인테리어하고 마케팅 들어가죠, 당연히. 그죠? 디자인도 들어가죠. 우리가 그 인테리어에서는 기획과 설계가 틀리잖아요. 그죠? 기획을 해서 사이즈를 재다주고 얘기해서 협업하고 한 걸 가지고 인테리어에서 디자인하고 도면을 그린 게 설계라고 하죠. 설계에 나온 걸 가지고 이제 나와서 직접적 시공을 하는 게 이제 시공 인테리어고. 그러면 지금 대략 제가 물어보는 얘기가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사인은 아직도 제가 20년 넘게 지금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분야를 잘 모르겠어요. 그죠? 어떤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인테리어 사장님이 전화 와서 사인하라고 해서 바로 간판 달아라 해서 간판 다는 경우도 있고, 그죠? 보통 사례들 현장 로드샵에서는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직접 자기가 사인만큼은 자기가 직접 챙긴다 하면서 죽으라고 그려서 딸내미하고 아들내미 의논해가지고 와서 보내는 디자인을 가지고 저희가 작업을 할 때도 있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딱 이제 잘 됐다. 오늘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줬구나. 좀 신경이 쓰이기는 하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희 직원들이 그러더라고요. 가서 말 조심스럽게 얘기하라고. 평생 20년 동안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사인에 관련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게 지금 얼마나 한이 풀리는지. 제가 아무리 사인 얘기를 해도 한결같이 아홉의 열은 다 나도 알아. 그럼 내 생각대로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격만 싸게 해. 그리고 내가 물어보니까 저기 앉는 아저씨 혼자 하시는데 힘들게 와서 롱사다리 피고 혼자 달면 30만 원이면 하는데 뭐 50, 80, 120을 불러 라고 해요. 협회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사인에 관련된 부분은 도움이 없으세요. 이렇게 지나가시다 높이 올라가시는 거 보시면 분명히 떨어져 죽으면 보상을 못 받습니다. 대신 조금의 큰 회사에서 접합돼서 협업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산재가 가능한데 간혹 거의 한 열에 한 다섯에서 50% 이상은 정말 개인이세요. 근데 거기다가 돌까지 던지세요. 그분들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250 받을 걸 정말로 300을 받아야 되는 분인데 50에 하세요. 근데 소비자분들은 지금 얘기하시는 골자가 뭐냐면, 자,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거 요렇게 그릴 줄 아는 거나 어떻게, 자, 첫 번째 얘기할게요. 여기서 프랜차이즈에 관련된 분도 계실 거고 진짜 이제 앞으로도 하셔야 되고 좀 기획을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뭐 많지는 않아도, 그럼 내가 창업을 해서 앞으로 간판을 좀 알아가지고 어떻게 지금 그 부분을 좀 잘 협의해가지고 잘 만들어야 되겠다는 분도 계실 건데, 그 세 가지 해당하는 분들이 정확하게 한 가지 놓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인테리어는 분명히 아무나 안 시켜요. 옆집 작은 아버지가 20년 동안 자기 집 고쳤는데 절대 그분한테 호프집 안 맡겨요. 왠지 불안하거든요. 두 번째 목돈 주니까. 그리고 왠지 목돈 주고 그분한테 맡기느니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그래도 낫지 않아?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이 생각을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현업의 3업종에 계시는 분들 똑같이 생각을 하세요. 사인 디자인이 일종의,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면, 저희 회사는 파트가 3개입니다. 하나는 11명이 인테리어만 전문적으로 하는 파트가 따로 있고요. 한 파트 19명은 사인만 전문적으로서 시공, 직생 전부 다 직접 생산을 하는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중에 따로 한 파트가 뭐냐면 디자인 파트예요. 디자인 파트는 실제로 하드웨어를 할 줄 아시는 분이 손을 댔다가는 절단이 나더라고요. 저희도 분명히 그 각종의 말씀하시는 분의 분야가 따로 있으세요. 그 중에 놓쳐서는 안 되고 긴장을 하고 꼭 챙기셔야 되는 게 뭐냐면 디자인이에요. 자기 생각이 많이 들어가면 분명히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맞아요. 실패도 안 해요. 성공할 수 있어요. 정말 잘만 하면 어느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뭐냐면 빵이에요. 간단하잖아요. 나 빵 파니까 빵이지. 그죠? 차라리 빈대떡하고 아이디어를 내면, 그렇게 어려우시고 만들기 힘드시면 내 어머니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김옥순 빈대떡 하면 성공 확률이 빈대떡보다 나아요. 왠지 상대방한테 전달해주는 그 뉘앙스가 뭐냐면, 일단 이름이 촌스러우면 되게 오래된 듯한 느낌? 우리가 제작하는 쪽에서도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굉장히 30년에서 최소 나보다 더 오래됐을 거야. 뭔가 느껴지는 게, 이게 저 빈대떡 맛있을 것 같아. 뭐 이러면 토 안 달아요. 근데 간혹가다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저희한테 정말 맛있어 빈대떡 이런 거 있어요. 누가 봐도 맛있겠죠. 뭐 이미 끝났잖아요. 간판에 정말 맛있는 빈대떡 했는데 뭐 이거 안 맛있겠어요? 근데 가보면 전면에 붙이는 사인에 관련된 부분이 디자인을 할 때, 바깥으로 봤을 때 이제는 2019년에는 어떻게 트렌드가 바뀌었냐면요. 일단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학력이 높아졌어요. 최소한 이제는 2019년에 초등학생 이상 다 나왔어요. 이제 예전에는 제가 좀 어렸을 땐 초등학생 안 나온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초등학생, 여기서 학벌 얘기할까봐 제가 대학 이상은 나왔단 말은 안 합니다. 초등학생 이상은 2019년에는 다 나왔고, 중요한 건 새로이 창업을 하거나 새로이 프랜차이즈를 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모조리 생각을 하실 때 이미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한 매개체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선택이. 자, 그러면 모조리 새로 창업하시는 분이나 간판을 만들 때, 간판 아이디어를 낼 때마다 인터넷 뒤지고 남의 해놓은 거 보고 잘해놓은 거 따라가다 보면 누군가 진짜 최고로 잘한 사람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도 가서 최고 잘했다는 사람도 가보면 딴 데 가서 찾아요. 이 빙빙빙빙 돌다 보면 또 그 중에 최종적인 거는 누가 책을 보고 하거나 이 사인 책이나 아니면 관련된 잡지 서적이나 이런 걸 보고 찾으세요. 그러면 결국 저희가 이제는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한 20, 30년 하니까 이제 좀 알 수 있어요. 이제 한 바퀴 저만큼 이상 돌아본 적은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들은 많이 하는데 보통 4, 5년밖에 안 됐고 1, 2년밖에 안 된 분들이고, 책이나 아니면 누구한테 얘기 들었거나 꼴딱꼴딱 내일 모레 돌아가시는 분한테 다행히 전수받은 분이 있다든지 하면 몰라도 대개가 아는 상식이 다 선이 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최고 제가 가장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하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 답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봤을 때, 자,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조금의 오랫동안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한테 지식 공유를 하기 위해서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고 같이 의논하러 왔지만, 한 가지 독특한, 3가지 중에 다 똑같이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안 되는 데는 협의를 안 해요. 의논도 안 해요. 원하는 건 정말 간결하게 너무 상쾌하게 좋은 말 많이 해서 시킨 대로 하라고. 자, 우리가 사인하는 사람들이 보통 간판하는 사람들이나 간판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절대 인테리어 가서 이 바닥은 타일을 거지같이 발라서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우리도 이제 한동안 이제 지네보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매장을 가다 보면요. 이게 슬쩍 비비기만 해도 이게 지금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이제 구분을 해요. 근데 그 분야는 얘기 안 해요. 그리고 바닥에다 평당에서 1억, 2억 들어갔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봐도 정말 들어가긴 들어갔겠구나 하는데,
일단 손님들이요. 그래놓고 어느 날 저희한테 협업 안 하면서 와서 그 비싼 땅덩어리 비싼 데다가 디자인 해놓고 사인물이 얼마나 많이 붙나 허리가 부러지도록 붙여요. 그러고 보면 아무것도 보이는 게 액자만 보여요. 정말 저기에 미성 OSP 판넬, 그죠? 여기서 OSP라는 뭐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뭐 아주 무늬 있는 거 얘기하죠. 인테리어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정말 미송에다가 정말 이렇게 비싸고 비싼 데다가 저기다 이거 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거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35,000원이면 돼요. 그죠? 35,000원짜리를 하나도 못 붙여 잘 보여야 된다고 11개씩 벽에다 다 붙여요.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 같으면 저기다가 저거 붙일 바에 페인트 안 하고 그냥 접으면 저거 안 붙였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일률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키워드가 뭐냐면 절대 그렇게 시사한 바가 모든 하나도 협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없어요. 자, 간판 사인을 생각하실 때 제가 강의를 하면서 지금 말씀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여러분들께서 이미지 한 장을 만들 때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시게 될 거예요. 간판 하나만 보시지 마시고요. 간판에는 그 면에 붙어지는 부분에 대한 이미지가, 픽처가 그 하나하나 획을 만들거나 하나하나 이미지를 만들거나 전달하는 3초 싸움이라고 그럽니다. 저희 업체에서는 3초 싸움에 이루어지는 이미지를 만드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도 오픈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고 어떤 계획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메뉴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어떤 사진으로 어떻게 나올 거냐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세요? 다. 일단 만들어 보자. 가게를. 그리고 하물며 심하게 얘기하면 간판 사인이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사진 픽업해 가지고 그냥 그거 넣어주세요. 이런 분들 많으세요. 아직까지 인터넷에 있는 사진이 이런 큰 사진으로 출력이 안 된다는 것도 몰라요. 근데 요즘 좀 좋아진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스마트폰이 옆으로 찍나 좌로 찍나 엎어져 찍나 뒤로 찍나 다 3메가가 넘어요. 이제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습니다. 이제 차라리 인터넷에서 있는 거를 하지 말고 그냥 스마트폰 찍은 게 더 나아요.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 트렌드 따라가서 트렌드가 뭐냐라고 본다면 젊은 사람들 트렌드 잘 보세요. 하는 행동. 자기가 먹는 게 얼마나 맛있는지는 몰라도 전부 다 앉아서 사진들 찍으세요. 그죠? 내가 먹는 사진들 다 일어나서 찍고 요즘은 뭐 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뭐 내가 좀 나이가 많으니까 이럴 땐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다 젊은인가? 40대, 50대들도 앉아 서서 찍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키워드는 저희 업계에서 계시는 분들은 저희 쪽에 있는 디자이너들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먹는 걸 다 찍어요. 숟가락까지. 그게 저희한테 말하면 전문적인 용이 폰트가 돼요. 내가 찍고 내가 방향 내가 잡은 사진은 내가 구도는 저작권에 걸리질 않습니다. 자, 다시 법률적으로 하나 더 낄게요. 제일 앞으로 사인을 하면서 가장 유심 있게 굉장히 초심 있게 생각하셔야 될 게 저작권입니다. 아주 키워드를 알려드릴게요. 사진, 지금 말하는 대로 글씨체, 폰트, 보잘것없는 것 같죠? 지금 간판 걸고 있는 사람 중에 인터넷 치시면은 뭐라고, 가끔 제 집에 가셔서 뭐라고 치시냐면 그냥 네이버나 아니면 검색란에다 저작권이라는 거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지금 법무법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세요. 현실은 간판을 하면서 간판 종류의 문자, 여기서 말하는 문자, 이미지, 폰트, 글씨 여기에 다 거의 대다수가 현재 지금 현존에 있는 간판들 중에 제가 알기로는 많지는 않아도 정확한 확률은 뭐 퍼센테이지로 내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 대다수 많은 간판들이 저작권에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지금 말하는 대로 이제 아날로그나 디지털로 말한다면 홍보물 말하면 지금 스마트폰이나 지금 쓰시는데 홈페이지, SNS, 페이스북 이런 모든 사이트에 들어가 있는 모든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있는 글씨체 사이트에 홈페이지를 만들고 홍보를 하세요. 거기에 올라가는 것도 저작권에 걸립니다.
아, 그럼 내가 어느 날 내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간판에다가 따따따 군뱅이 컴 하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45,000원, 3만원, 4만원이면 또 구매를 하시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들어가 있는 사진들, 글씨, 이미지, 이게 다 저작권에 걸리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간단하게 조금만 한 5분, 한 3분에서 5분만 차 한잔 마시면서 한쪽 손가락 놓으니까 그거 하나만 돌리시면 돼요. 가끔 요즘 이런 너무나 문화관광부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힘들게 하시니까 뭐라겠냐면, 이렇게 질의하고 문답을 받아봤어요, 저희가. 아니, 세상에 지금 그 쓰시는 그래픽도 불법인데 이것도 고통스럽고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깐 것도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글씨체로 그림을 만들고 글씨를 만들었는데 뭐가 문제냐. 내가 깐 것도 아닌데. 이게 지금 자폭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아도비 그래픽을 내가 불법으로 깔았다는 것부터 자수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글씨체는 내 거 아닌데 그러고 나 무식해 지금 정말 머리 벼싸는 것까지 다 자폭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번 합치면 제가 봤을 때 한 5, 600 정도 아도비에서는 한 1, 2천만 원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요즘 2019년에 들어와서 아주 굉장히 골 때리는 또 방향이 있어요. 무조건 강공서를 따져요. 요즘 3천만, 예, 굉장히 많은 사람의 굉장히 그 편의를 봐주시는 우리나라에서 문화관광부에다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해봤어요. 똑같이. 왜 틀림없이 물어볼 테니까 강의하면서. 문화관광부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건 내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가 저작권, 이미지, 관련된 폰트, 모든 불법이 다 들어가는데 나 이거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했냐면, 사세요.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는, 조금의 사무관 중에 주무관 중에 좀 똑똑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뭐라 그러냐면, 무료로 주는 폰트와 무료로 주는 서체와 무료로 주는 이미지와 무료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준 간판에 관련된 글귀들이 있는데 왜 그거를 한 번도 찾아서 다운로드 받아서 써볼 생각을 안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현실은 가보시면, 자, 이렇게 토닥, 한아름, 한국금융현실은 인증의료기관, SBCR, SBC 뭐 이렇게 명조체, 뭐 서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면 나 그냥 이렇게 해줘. 그러면 아무 답변이 없는 사람은, 아무 답변이 없는 사인업체는 같이 죽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설마 신고 당하려고 아주 우연의 몸을 맡기죠. 그리고 공문서 하나가 법원에, 저 법무법인에서 뭐라고 날라오냐면, 그 글귀만 봐도 섬찟해요. 나 전문가인 내가 봐도, 모든 이건 지금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여기 브랜드에 계신 분들도 한두 번쯤은 그 공문을 받아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뭐 나보고 어떡하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대답하는 건 뭐냐 그러면, 그냥 개기세요. 우연히 걔가 지쳐서 너무 많으니까 나까지 와서 법적으로 가지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버티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는 굉장히 비용적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소비가 돼요. 그게 지금 대다수 보이스피싱처럼 똑같은 원리적으로 지금 돈에 손해를 많이, 대핀스를 많이 벗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부분에 대한 저작권료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훨씬 상상의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도미노가 어마어마해요. 특히 브랜드는 통일화되어 있는 것들을 간혹, 그리고 간혹 그런 부분을 그 부분을 대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셨다가 뒤돌아보니까 30몇 개를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한 번쯤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지금 되게 당혹스럽게 전면적 간판 36개를 다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법률적으로 상식선에서 간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간판의 외형은 이미 다 여러분이 아시니까 그 틈새에 껴있는 함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한 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 등록을 안 하시는지. 일단 내가 상호를 정했으면 이 상호의 간판을 기록하기 이전에, 이것도 똑같이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 디자인 등록이라고만 치시면
그러면 이제 그 틈새 뭐라고 밑에 나오냐면 특허 법률이나 디자인 등록을 해주는 데서 보통 7, 80만 원이나 뭐 100만 원 대다수의 많은 양의 소정의 금액을 요구하세요. 근데 조금 이럴 때 머리를 굴리세요. 내가 7, 8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얼마 나가든 이거보단 디자인을 하실 수 있는 조금 큰 디자인 등록되어 있는 회사를 찾아가시면 동네에 거기다가 얘기하시면 지금 100만 원, 70만 원짜리가 7만 원, 8만 원이면 해결이 돼요. 등록이 될 때까지. 거짓말 같죠? 내가 직접 해봤는데 이건 정확한 정보인데 그죠?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그죠? 7, 8만 원에서 많으면 12만 원이면 평생 내 거 될 수 있어요. 문제는 이런 걸 두고 이제 관공서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내가 그 이름을 넣어봤더니 안 된다 호불호가 바로 가려주세요. 그리고 등록된 순간부터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전 세계 누구든 그걸 못 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미 잡아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분쟁의 소지를 민지 막아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이 5개 광고물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분쟁의 소지가 일어나거나 저희가 업무를 보면서 이 소비자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 부분들이 많이 저희한테 또 금전적으로 1, 200만 원, 1, 20만 원 차이 난다 그러면 모르는데 대개가 다 막 7, 800만 원, 1000만 원 가까이서 나오세요. 근데 이거는 이미 전화를 해 주셨을 때는 절대로 손을 쓸 수 없는 단계에 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속수무책이라는 단어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게 지금 강연이 되는데 포럼인데 이게 아닌데. 어? 자, 잠깐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사인과 디자인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나만 혼자 얘기하라 그러면 이제 다시 또 하나 좀 문을 열기 시작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1시간 또 돼요. 그러니까 한 맺힌 건 여기까지가 제가 다 풀었다 생각하시고 이 간판에 관련된 거나 사인에 관련된 거나 아니면 디자인에 관련된 거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여기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 요거 하나 잠깐 보여드려야지 이제 그 다음에 질문하실 것 같아. 광고용 간판 사례가 요 모양도 있죠. 이게 지금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요거는 지금 뭐 많이 보셨잖아요. 상가나 이런 데 돌출 원형 간판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요건 좀 내가 왜 해왔냐면 요런 모양 굳이 이렇게 동그랗게 요것만 고집하지 말란 얘기예요. 두 번째, 요즘은 트렌드가 이게 지금 조금 돈이 좀 나가서 여러분한테는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이 빔 프로젝트로 이용해 가지고 바닥에다가 지면에다가 이건 뭐냐면 지명은 얘기해도 되겠다. 이건 마곡동이나 요즘 뭐 신도시에